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우크라이나 얘기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 좀 드려보고, 이제 이 부분들과 엮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죠. 음, 어제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이 미국 시장 아침에 시가 시작할 때, 괜찮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갭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 딱 달고, 위로 올려주면서 이 자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었는데, 러시아가 미국 증시의 시작 무렵쯤을 아마 노렸던 것 같은데, 음, 우크라이나 지역 쪽에 지금 현재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지역 쪽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요. 보통 이제 전쟁하기 전에 디도스 공격 같은 걸 통해서 전산망을 마비를 시키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높아진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48시간 내에 러시아의 전면 침투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뭐 급락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계속 급락세로 결국은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제재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노드스트림 2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관련 회사들, 전체적으로 다, 관련자들하고 추가 제재들이 좀 나왔는데, 이 추가 제재들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대응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쟁 우려를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음,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전쟁에 대한 위험, 공포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후 이 주변 상황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하게 된다면 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에 있었던 곡물 관련한 부분들,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하자원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쪽에서 지금 현재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도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참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일단 13,000 근처까지 지금 한 번에 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밑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 이렇게 지금 열려 있게 되거든요. 13,000포인트 일단 지지 라인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문제가 더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 자리 지지 가능성이 있겠고요. 사실은 지금 뭐 어떤 예상이 워낙 어렵다라는 게,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급등이나 또는 급등락이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체크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전해졌던 소식에 의하면 금일 중으로 몇 시간 내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면서 우리 시장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일 미국 시장 지나갈 때까지 별일이 없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가 한번 나올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어젯밤에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성향의 두 지역에서 푸틴한테 헬프를 일단 때렸잖아요. 도와줘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아침적에 나온 얘기들, 푸틴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돈바스 지역 쪽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들어가겠어라고 얘기했는데 어젯밤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게 지금 수순으로 뭐 예상된 수순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크림
사태 때 있었던 부분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들 지금 예상을 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돈바스의 친러 지역으로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 자리에 지지 테스트가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지고 만약 그 이상으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 침공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더 밀릴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 미국은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 1월에 저점을 일단 깼어요. 이거 별로 좋은 징조 아니죠. 좋은 징조가 아니고 최근 하락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증시에서의 공식적인 이 부분이라고 봤었을 때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약세장으로 진입을 한다. 이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또다시 약세장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쪽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다라는 게 일단 미국 시장 얘기고요. 우리 시장 뭐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시장이니까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 아침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출발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뭐 여지없이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반등을 좀 주면서 안정을 좀 찾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블링컨 장관의 이 언론 기자회견에서 나온 속보상 몇 시간 안에 전면적으로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바스의 친러 경향을 가진 그 지역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얘기인지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시장 요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일부 확대해서 침공하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돈바스 친러 지역 두 군데에 들어가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등은 일정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돈바스 친러 지역 두 군데 지역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미 지금 시장이 다 예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이 뉴스 플로우에서 어감상, 단어의 사용상 전면적 침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그 상황에서 조금씩 냉정을 찾으면서 지금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아직은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자, 일단 뭐 요거부터 얘기 드리고 또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죠. 현재 외국인들 선물도 지금 매도로 돌아섰는데 아직 양은 얼마 안 되고요.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오전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수급이 괜찮았는데 이후부터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차트 보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죠. 오늘 일단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 아까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관련 섹터들, 농업, 사료, 뭐 이런 비료 이런 섹터들 지금 다 연결돼 있다, 인플레이션과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관련 섹터들 지금 그나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이제 대부분 그 외에 대부분 섹터들은 지금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의미 있는 매수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없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정도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 쪽에서 좀 의미 있는 매수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워닝 머티리얼즈, SM,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안랩, 천보, 흥구석유, 효성 OMB, 이녹스 첨단 소재, 일진파워, 에코프로비엠 요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어제 이거 조금 기분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바로 이렇게 올려주면 괜찮지만 그거 아니면 이탈 가능성을 예고하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지없이 갭으로 이
떨궈서 시작을 해서 깼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2,670 포인트까지 일단 찍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랫꼬리 길게 달아주거나 또는 양봉으로 또는 도지로 전환시켜 주는 흐름까지는 나와 줘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최근 며칠간 이제 비중에 대한 고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응 라인이 2,700, 2,670 뭐 요런 정도 라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뭐 한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 테스트를 또 해야 한다라는 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탈을 했잖아요. 1월 저점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아직 1월 저점까지 여유가 좀 있는 상태인데, 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 여기까지 일단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 자리에서 지지한다라고 장담 못합니다.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당장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대신 지금 현재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때에 비하면 불확실성이 워낙 크잖아요. 하루 또는 몇 시간 만에 뉴스 하나로 급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섣불리 매도했다가 소위 얘기하는 털리는 상황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 제법 많이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현금 비중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하신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내가 요만큼 더 내려왔었을 때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우리 1월달 하락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애들이 제법 있었죠. 그런 친구들이. 근데 뭐 시장이 밀리니까 방법 없이 밀리기는 밀립니다만,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됐었을 때는 그동안 이 하락에서도 버텼던 견조하게 버텼던 애들도 같이 조금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설정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본인이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어, 안 될 것 같아,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라는 판단에 어떤 도움을 드린다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예정돼 있는 상황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친러 경향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일단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는 일단 뭐 지금 정해져 있는 얘기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나고 나서 요거까지 딱 되고 나면 이때까지는 굉장히 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밀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을 겁니다. 많은데 요거까지 딱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러시아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여기까지 하고, 어제 푸틴 대통령이 우리 장 마감할 무렵쯤에 이제 외교적인 어떤 해법을 찾을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썼잖아요.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어차피 예정돼 있는 수순이었고, 여기까지 진행된 이후에 러시아가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뭐 어느 정도 급격하게 지금 최근 하락한 부분들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어제 나왔던 러시아의 제재는 뭐 러시아가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뭐 문제가 될 부분이 없었는데, 오늘 나왔던 제재는 노드스트림 2 쪽을 제재를 하게 됐다라는 거는 러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아플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수는 일단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까지 진행을 시킨 다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영토로 진입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확전 가능성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은 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의 어떤 침공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미군 파병은 하지 않겠다. 일단 나토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황으로 푸틴이 조금 더 욕심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일단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충격은 어느 정도 이게 뭐 진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한정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충격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빠르게 가급적이면 지금 뭐 이게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빠르게 일단 예정돼 있던 수순들까지만 딱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물밑 협상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 지금 흐름으로 보면 오늘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돈바스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들어가고 나서 이제 러시아에서 뭐 푸틴 대통령이든 뭐 누가 됐든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병력을 지금까지 모았던 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시그널 정도라도 일단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시장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을 일단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에서 더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 제가 예상하는 대로 물밑 협상이 오늘 이 상황 종료 이후에 물밑 협상이 한번 며칠은 걸리겠죠.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만 나오기 시작하면 요 상황은 어느 정도 피크 지나가고 일단락이 되는 것이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 시장의 추가 넘어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연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이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강경 매파적으로 가게 될지, 옛날 볼커처럼 가게 될지, 아니면 일단은 0.25로 시작해서 차분차분하게 갈지. 오늘 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만은 메리 데일리 이 여론총재 같은 경우도 25bp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도 25bp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 이전과 그러니까 FOMC 이전과 이후로 조금은 나누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3월 15일, 16일이잖아요. 지금 2월 말입니다. 아직까지 2,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문제는 어느 정도 피크는 치고 이제 벗어나오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FOMC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나가는 이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일단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